한여름밤 푹푹 지는 더위에 잠 못 이루던 나는 잠시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 낮에는 바쁜 일상과 시끌벅적한 소음에 치여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했으나 밤의 고요 속에서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동네는 꽤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 아래에 길게 뻗은 그림자들이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평소처럼 익숙한 길을 걷던 중 나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좁은 골목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발동해 그 길로 접어들었다. 길은 어두웠고 집들 사이로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까지는 크게 이상할 것 없는 풍경이었다. 그러나 조금 더 걸었을 때 앞에 낡고 허름한 2층짜리 집이 나타났다. 그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 유리 창문은 먼지가 쌓여 불투명했고 곳곳에 벗겨진 페인트 흔적이 있었다. 문득 집 앞에는 입주자 모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그런 곳에 누가 살겠다고 할지 의문이었다. 집 앞을 지나치려던 순간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다. 흐릿하긴 했지만 그 집의 2층 창문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의 형상이 보였다. 심장은 철렁했지만 금세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누가 살고 있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생겨나 다시 그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형상은 사라지고 없었다. 기분이 묘해진 나는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발걸음을 재촉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뭔가가 마음에 걸렸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그 집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하며 그 집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혹시 그 집 오호동에 있는 하얀 집인가요? 거기 귀신 나온다는 소문 있어요.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이 많아서 아무도 안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와 같은 댓글들이 올라왔다.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도 있었다. 몇 년 전 그 집에서 한 가족이 살았다고 한다. 부부와 어린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집안에서 불이 났고 가족 모두 숨졌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그 집은 줄곧 비어 있었고 밤마다 불빛이 켜진다는 괴담이 돌았다. 소름이 돋았다. 내가 본 형상이 정말로 그 가족의 운명이었을까? 생각이 깊어질수록 더욱 무서워졌다. 그 후로도 나는 그 골목을 피해서 다녔고 그 집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깊은 밤이 되면 여전히 그 집 창문 너머 형상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일상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지냈지만 그날 밤 이후로 내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그 집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다. 마치 집에 묶여있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전하려는 듯한 기분이었고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직접 그 집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다. 결국 나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다시 그 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대낮이라 덜 무서울 거라는 생각에 좀 더 안심이 되었다. 집 앞에 서서 나는 잠시 그 낡은 문을 바라보았다.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예상외로 문이 열리며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대는 소리가 났다. 내부는 으스스할 만큼 조용했고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띄었는데 오래된 사진 속에 미소 짓는 아이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는 듯했다. 모든 것이 망가져 허물어지기 직전인 그 공간에서 나는 무언가를 느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고 마치 이곳이 누군가에게는 한때 소중한 집이었다는 메시지가 전해지는 듯했다. 2층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내 발밑에서 어딘가로부터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도망치려는 본능을 억누르며 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나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먼지에 덮여있던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다정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사진과 아이가 썼던 어린 시절의 낙서가 가득했다. 문득 나는 그들이 이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추억을 쌓았을지를 상상할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 집의 혼령들이 억울함이 나온 안으로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과거에 행복했던 시간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나의 착각일지라도 그 집을 떠날 때는 이전처럼 두려움보다는 어떤 따뜻한 감정이 함께했다. 나는 집 밖으로 나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 후로 그 집에 대한 나의 두려움은 많이 사라졌고 가끔씩 그 집 옆을 지날 때면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듯한 기분으로 잠시 발걸음을 멈춘다. 그리고 속으로 속삭인다. 안녕, 잘 지내고 있어?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실과 상상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는 서울의 한 작은 원룸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직 준비를 하던 중이라 돈이 없었고 구석진 곳에 위치한 그 원룸은 월세가 저렴하여 저에게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 그날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저녁 늦게까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가 너무 지쳐서 자정이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에 들어 꿈을 꾸기 시작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원룸에 있었습니다. 현실과 너무나도 같은 구조와 분위기로 인해 처음에는 이것이 꿈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부엌에 서서 냉장고를 열었고 갑자기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탁탁, 마치 누군가가 벽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창문이 보였고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겁이 난 저는 문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등 뒤로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고 차가운 손이 제 어깨를 스치는 듯했죠. 놀라서 몸을 돌렸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둑한 방과 침묵뿐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 한 구석이 검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는 마치 어둠이 녹아든 것처럼 빠르게 퍼져나갔고 제 발밑까지 다가왔습니다. 그 검은 영역은 마치 생명을 가진 존재처럼 보였고 저는 그것을 피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결국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숨이 가빠웠고 꿈이었음을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새벽 3시, 방은 여전히 깜깜했고 저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열려고 하는 순간 다시 한번 그탁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창문 쪽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침착하려 애쓰며 창문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고 커튼을 살짝 열었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희미한 형체가 보였죠. 창백한 얼굴, 검은 눈동자, 그리고 입에서는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속삭이는 소리는 꿈속에서 들었던 그 소리와 같았습니다. 머리가 쭈뼛서는 그 공포에 의지할 곳이 없어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첫 햇살이 방 안을 비출 때가 되어서야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상한 소리나 형체를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그 꿈속의 검은 그림자와 그 소름 끼치는 소리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살던 그 원룸은 몇 년 전 한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 그 방에서 누군가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오싹함에 떨었습니다. 무언가가 여전히 그 방에 남아 저를 괴롭혔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며 결국 저는 원룸을 떠나 더 밝고 활기찬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정말로 무언가 초자연적인 존재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저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환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경험은 제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 여전히 가끔씩 밤을 무섭게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산골짜기 속에 숨어있어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그곳에 나는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가로등이 거의 없어 해가 저물면 어둠 속을 헤매야 했다. 친구들은 모두 차를 타고 돌아갔지만 난 걸어서 30분 정도 떨어진 집까지 홀로 귀가하곤 했었다. 어느 날은 유난히 학교에서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시간이 맞지 않았고 집에 가는 길은 혼자였다. 밤 9시가 넘어가자 동네는 완전히 고요해졌다. 그날따라 골목길 가로등마저 꺼져 있었고 나는 어두운 길을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걸어야 했다. 그렇게 몇 분이나 걸었을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소리겠거니 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나를 따라왔다. 걸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나는 발소리가 점점 내 뒤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겁이 난 나는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발소리는 점점 빨라졌고 마침내 한적한 골목 모퉁이를 돌아설 때쯤 나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 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심장은 벌렁거리며 뭔가 혹은 누군가 내 뒤에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나는 길 위에는 오직 나 혼자임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긴장을 풀고 발걸음을 다시 옮겼다. 그리고 그 순간 귓가에 낮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여기서 벗어나지 마. 그 목소리는 차갑고 무언가 비인간적인 느낌을 주었다. 놀란 나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다시금 아무도 없었다. 공포심에 휩싸여 나는 거의 뛰다시피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로 그 길을 지나칠 때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자정 무렵 널리 퍼지는 울음소리, 누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기의 차가움. 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지어 일부는 그러한 현상을 경험했다고 하며 이 마을에서 오래 살다 보면 다 겪게 되는 일이라고 했다. 무언가 이 마을에 이상한 것이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전설에 따르면 매년 같은 날 사라진 소녀의 유령이 길을 떠돈다고 했다. 그 길을 여행하던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결국 나는 그 비밀을 알아내고 싶었다. 몇몇 친구들과 그 길 끝에 있는 오래된 폐가를 조사하러 갔다. 폐가는 오랜 세월 방치된 듯 거미줄과 먼지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에는 사라진 소녀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고 그날의 유령이 그 소녀의 원혼이라는 것이다. 그 소녀는 마을 사람들이 감추고 싶어 했던 가족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마을에서 쫓겨났으며 마녀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소녀는 숲속에서 홀로 지내다가 사라졌고 그 이후로 길을 헤매며 복수를 꿈꾸고 있다고 했다. 이 모든 것이 마을 사람들이 숨기려던 진실이었을까? 공포는 마냥 공포로 남지 않았고
슬픈 진실과 맞닿아 있었다. 우리는 그 폐가를 뒤로하고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 길을 걸을 때 무언가가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이 말이다. 그 후로 나는 그 마을을 다시 찾지 않았고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음산한 길과 목소리만이 내가 가진 유일한 증거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끔씩 내 꿈속에 그 길과 목소리가 나타나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소녀의 슬픔과 그녀가 겪었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쓴 이유는 어쩌면 그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마음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녀가 바라는 것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다. 그 길을 걷는 모든 이들이 그녀를 기억하며 그녀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길 바라면서